여보세요. 누구냐? 안녕, 마왕. 난 현마녀. 아, 현마녀. 응. 뭔 일이냐? 내가 1년 정도 사귄 남자랑 헤어졌어. 목소리 좀 띄워라. 너 처음부터 너 얘기할 때부터 칙칙할 줄 알았다, 내가. 밤새면서 일하는데 그러면 목소리가 띄워져? 아니, 밤새면서 일한 듯한 그런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맞아, 며칠 전에 만나서 속 있는 대로 다 뒤집어졌거든. 뭔가 되게 칙칙하다, 야. 마음도 찝찝해. 네. 얼마 사귀었다고? 1년 정도 사귀다가 네. 깨진 지 2달 됐어. 예. 깨진 이유가 뭔지 알아? 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한대. 근데 이거를 네. 나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나한테는 구차한 변명하지 않을게. 네. 내가 책을 보고선 생각이 나서 사랑이 변하니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너 변했니? 그랬더니 자기 변했대. 난 통보만 받았다. 2주 만에 8kg가 빠졌어. 정말 사람처럼 안 살았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해서 무지하게 먹고 노력해서 4kg 찌우면서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지 한 게 얼마 안 됐어. 근데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 내가 그 지정배를 설정을 해놨거든. 그것도 홍반장에 나왔던 잊어야 한다는 어쩌고 뭐 이런 걸 해놨는데 진정. 나는 그 벨소리가 평생 안 울릴 거라 생각했어. 정말. 근데 전화가 왔어. 이걸 받아 말아 하다가 받자. 됐다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다. 아이고 열심히요. 그래서. 근데 술을 먹었더라고. 그래서 왜 술 마셨니? 그랬더니 그냥 그래? 전화 왜 했니? 했더니 보고 싶어. 너가 나 보고 싶어야 될 입장 아닌 것 같은데? 그랬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도 볼 수 없겠니? 그래 보자. 나는 털어내버렸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걔를 봤다? 근데 나만큼이나 걔도 살이 빠져 있더라고. 그리고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근데 걔가 스타일이 감기에 걸려도 약 한 번 안 먹고 똥배짱으로 병원 안 가는 스타일인데 뭐 종합병원 예약을 해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네가 개 건강 걱정할 처지냐? 그렇긴 하지. 근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연태까지 내가 노력했던 그 한 달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쌍한 사람 네가 아니고 너네 어머님 아버님이야. 하나 정말 미치겠네. 딸내미라고 공주처럼 해놨더니 가가지고서 그 논팽이를 보고서 그래도 불쌍하더냐? 응? 난 그러고 엉엉 울었다. 아유 웬수야. 그래서 더 웃긴 게 걔네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어저께. 잘 계시죠. 왜냐면 내가 1년 동안 만나면서 거의 주말에는 걔네 집에 당연히 갔고 아유, 그래요. 엄마가 너무 살갑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엄마한테는 됐다 미안한데 엄마 부르면서 내가 되게 많이 따랐었거든. 전화를 드렸어. 그랬더니 전화 줘서 고맙다 이만저만 하다 하면서 이만저만 하다고 얘기 들었네요. 엄마도 막 너무 살갑게 아직도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래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얘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알아서 병원 가겠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메신저를 하는데 메신저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야. 미안했다. 미안했고 이만저만 하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가 피가 거꾸로 쏟았던 게 얘는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그 여자애를 자기네 사무실에 데려다 놨더라고. 뭐 다시 얘기해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홈피의 걔 비밀번호를 사실은 해킹을 했어. 그래서 나는 지나간 사랑이고 걔는 새로운 사랑이라고 자기가 근데 이 여자애는 다른 남자가 있더라고. 오래전부터 사귀었던.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짝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여자애를 같은 직종의 걔가 있거든. 그 여자애가 그 여자를 자기네 회사로 영입을 했더라고. 아니 나는 화도 나지만 보고 싶으니까 애증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이제는. 그리고 내가 진짜 어저께 정말 잘못했던 게 내가 헤어지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차라리 죽어서 내 마음속에 묻혀버리지 왜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걔가 안 좋다고 그러고 건강검진 받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 씨가 됐는 줄 알고 그게 되게 미안해서 걔네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야. 미안한 마음에. 그러니까 여자애가 지가 사랑하는 여자인 따로 있는데 보고 싶다고 술 먹고 전화한 것도 괘씸하지만 그 괘씸한 마음과 내가 인지의 상처가 좀 아물까 했는데 다시 속이 뒤집어지면서 하루 종일 걔 생각밖에 안 해. 빙신같이. 머릿속에 일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까지 빌빌거리는데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아이디 일주일 정지할지. 네. 장애인기에 표현 쓰면 안 돼.
네, 대충, 어떻게 주변에선 그러잖아. 뭐, 만난 시간만큼의 세배가 지나야 잊는다는 둥. 사람을 잊는 데인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둥. 뭐 그렇게는 얘기를 하는데 난 그 두 방법 전자야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지만 후자야 누구를 만난다고는 하지만 난 만날 자신이 없는 거야. 나 진짜 사람 다시 만날 자신이 없어. 그리고 잊을 자신도 없으면 더 힘들어해. 이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말이지. 내가 볼 땐 가능성 없거든? 뭐? 가능성 없거든? 그러니까 둘이 잘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나는 그래. 돌아왔으면 하지만 안 될 거라는 걸 나도 알아. 아니야, 돌아오면 골아퍼. 왜? 그러니까 내가 그 남자 편에서 상담을 들었다면은 어떻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난 일방적으로 네 편에서 생각하잖냐. 만일 내가 네 친오빠잖니? 그럼 걔가 돌아온다 그러잖아? 그럼 골목길 앞에서 기다렸다가 걔 내가 납치해버릴걸? 동네 나타나지 말라고. 왜냐면 행동 패턴이 이게 무슨 뭐 나이가 어려서 무책임한 어떤 사랑의 패턴을 하는 이런 패턴이 아니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이도 그렇고. 인간형 자체가 이런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건 평생 가요.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위험한 수는 있지만, 사랑이라는 게, 그리고 네가 이 정도 막 헤어지고 2달 만에 8kg 빠지고 막 이런 정도의 사랑을 한다라면, 어떤 결혼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과해서 두 사람이 이제 평생 가면서 가정을 꾸리는 이런 가능성도 당연히 생각하게 될 텐데, 연애 상대로는 때로는 마음도 좀 아프게 하고 눈에 어긋난 짓도 하는 상대가 연애 상대로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마냥 좋은 얘기만 해주고 좋은 모습만 보이는 사람은 연애 상대로 꼭 적합하진 않아요. 때로는 속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연애 상대로는 사실 좋은 거거든. 근데 이 정도의 행동 패턴이 나와버리면 그러면은 자기 가정을 지키면서 같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가야 할 파트너는 부적합한 면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만났던 동안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물론 없었지. 그리고 결혼 당연히 생각을 했지. 나이 듣고 뭐 가을 아니 나도 진짜 충격을 받았던 게 작년 그러니까 1월 1일 딱 넘어가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가을에 결혼하자 이랬었어.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한 달 만에 돌변을 한 거야. 충격은 컸지. 그래 이렇게 될 사람이라면 결혼 안 하고 새로 결혼해가지고 바람피고 그러면 난 머리 아프니까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은 아주 잠깐인 거야. 바람 피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깨지는 것도 수백 가지의 컬러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네 케이스에서 제일 눈여겨보고 있는 게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생겼을 때 전에 만나던 사람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 만나던 사람에 대한 예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가기 전에 알려주는 거야. 헛! 전화가 끊겨버렸어요. 전화가 다시 연결되면 대화를 계속 같이 해보도록 하고, 뭐, 통화 장애로 해서 끊긴 것인지, 심적인 충격을 받을 만한 말은 하지 않았는데. 자, 노래를 듣도록 하겠어요. 이 수다를 떨다 보면 말이에요. 가끔 발생한 상황인데, 배터리가 떨어졌대요. 다시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배터리 갈았냐? 아니, 내가 심적인 충격을 받아서 설마 전화가 끊겼겠어? 아니 뭐 전화기가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는 있겠다. 근데 행동 패턴이 이 친구 조금 무책임하고 좀 그래. 근데 그러면 내가 또 고민이 나 회사로 옮겨야 될 것 같아. 왜냐면 회사 실장이 그 사람이랑 친구 관계야. 그래서 나를 소개를 시켜줬고 1년 전에. 둘은 계속 연락하나면 어차피 둘은 친구 관계니까. 난 눈치가 보이면서도 찝찝한 거야 계속. 아니야, 그건 옮기면 안 되지. 그런 거야? 그건 뭐 하려고 옮겨? 당당하게 일해야 되는 거야? 당연하지. 아니 뭐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틀리지만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친구의 부인이랑 결혼하고 나중에 서로 보기도 하는데. 난 그럴 비유가 안 되거든. 아니 비위는 아니더라도
뭐 죄졌니? 오히려 네 쪽에서 너네 실장한테 가서 그렇게 해서 둘이 헤어졌지만 소개해줘서 1년 동안 우리 둘이 이렇게 사귀면서 뭐 이렇게 됐고 결과가 우리가 헤어지는 결과로 나왔지만 실장이 원망하지 않으니까 나보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근데 내 얘기를 그 사람한테 하더라고. 하고 그 사람이 요번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오해를 했나봐. 그 전에 만났던 친구가 되게 싫어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 그 친구가 우리랑 일이 엮였어. 그래서 우리랑 업무적인 일을 해. 근데 그거를 업무적인 일을 우리 실장님한테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남자랑 나랑 남자 대 여자로 얽혀 있다고 얘기를 들었나봐. 그게 너무 광분하는 거야. 물론 말을 전한 사람이 전한 죄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내 얘기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난 솔직히 찝찝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말이야. 사람이 만나서 호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좋은 마음으로 만나다가 이게 우리 제비협회에서 내가 공문 몇 번이나 내려보내잖아. 그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헤어질 때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사랑을 이렇게 추억으로 그래도 간직하는 뭔가에 이거를 남겨놓고 사람이 헤어져야 되는데 자꾸 그림이 이렇게 되면 추문 상태가 돼서 깨가지고 헤어진단 말이지. 이거 짜증나잖아. 그치, 계속 상처가 아물만 하면 덧나고 아물만 하면 덧나고. 나도 안 듣고 싶은 얘기까지 내 귀에 들려오고. 나도 너무 싫은 거지 그게. 그러니까 나를 아예 다 차단시켜버리고 싶은 거야 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까지 그 괴로운 짝사랑을 하면서 새벽에 술을 먹고 너를 찾아왔던 놈을 동정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거를 나는 못났다라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동정심이 남아있고 그 사람 좋아했던 마음이 남아있을 때 그 여지를 네 쪽에서도 빨리빨리 차단하고 끊어주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아. 그래서 그 짝사랑하던 여자랑 되든 뭐 어떻게 되든 지 맘대로 하라 그래. 네 인생에서 나가라 그러고. 근데 나 전화 안 받아야 되는 걸까? 당연히 안 받아야지. 모음으로 해놔야겠구나. 그래 내가 친오빠면은 추격대를 지금 파견을 하겠다면 뭐 무력으로 그럴 수는 없고 받지 말고 여기서 자르지 않으면 내 장담하는데 한 2달 더 이걸 못 자르고 계속 이어지면 너 입에서 욕 나온다. 그리고 이 남자가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서투른 여린 타입인가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예를 들어 새벽에 술 취해서 너는 찾아가서 괴로워하면서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자는 자기 회사에 스카우트 해놨어요. 네, 뭐 이런 꼬락서니를 보면 별로 이렇게 동정 여지가 없어. 그 다음에 제대로 연애를 하려고 생각하는 남자잖아? 그러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자기 일에다 끌어들이고 자기 회사로 끌어들이지 않아. 바보짓이지. 미쳤어?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끌어들이지 않았나 싶어. 그러니까 그 남자분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다만 그 정도의 사람, 그 정도의 남자인 거야. 연애의 기술과 마음 씀씀이와 모든 것이 새로운 사랑에 빠져서 눈에서 정열이 불튈 때 지금까지 자기하고 사랑했던 사람한테 미안하다라는 예의조차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그 뒤에는 사랑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정도와 룰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꾸만 반칙을 해. 이것도 반칙이고 저것도 반칙이야. 반칙이 계속 이어져. 그렇게 진행했으면서 또 자기가 빠이빠이한 여자한테 새벽에 와서 동정표는 따고 가. 모든 게 반칙이야. 그러면 게임이 성립이 안 돼. 착한 척했다 또 웃긴 게 물어보더라고. 가끔 이렇게 전화가 아니라 가끔 연락하자. 내가 또 그 전에 헤어질 때 그랬거든. 나 너를 친구라는 이름으로 볼 때 소주 한잔 하면서 그냥 가볍게 그렇게 가볍게 친구처럼 보자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건 정말 내가 멋있으려고 했던 얘기 같고 이번에 그렇게 얘기했을 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편할 대로 해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 만만해 보여.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 서양 사람들 말이야. 이혼하고 나서도 친구로 지내고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한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전 처집으로 뛰어가서 의논하고 새 남편이 옆에서 그걸 같이 의논해주고 있고 이런 모습도 있다? 우린 그거를 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그거는 서로 의리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가 우리가 서로 친부로의 의리는 남아있지만 부분이 이제 아니다라고 했을 때의 얘기지 서로 양아치짓하고 헤어졌을 때도 그러겠니? 의리를 지켜야 될 경우에 인간으로서의 의리하고 예우를 표시하면서 연인들이 친구로 남는 거지 저쪽이 양아치짓 했을 때는 이쪽에서 손 들어 올리는 거지. 미쳤다고 좋은 얘기 해주니? 됐네 이 사람아. 좀 더 독하게 살아야겠네. 독하게 하는 게 이 경우에는 양쪽을 위해서 서로 좋은 길이야. 네, 오늘 칼을 갈아서 노력을 해보지. 뭐 칼이든 망치든 뭐든 갈아가지고 일단 신경을 끄고 상대를 하지 마. 자꾸 미련 갖지 말고. 근데 내가 만약에 메신저에 안 켜져 있고 대꾸 안 하고 전화 받고 그러면 당연히 사무실로 전화가 올 거 아니야. 그럼 나쁜 놈이지? 아니, 궁금하니까 그러겠지. 연락이 안 되니까 무슨 일 있나 할 거 아니야. 아니, 궁금해 할 권리가 없잖아. 권리 부여는 나는 안 했는데 지 혼자 부여받았다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궁금해 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궁금해 할 경우에 네가 그쪽에 미련이 없거나 이 애증이 남아있지 않거나 이 어떻게든 다시 잘 되고 싶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에게서 나올 반응은 짜증이야. 근데 네가 지금 그걸 계속 고민하는 이유는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미워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응. 그런 내 모습도 나도 싫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 해서 너를 보호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네가 그 사람한테 남아있는 좋은 감정을 악감정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그대로 놔두고 그 사람하고의 연결선을 차단해. 오빠 없니 오빠? 응? 오빠 없니 오빠? 오빠? 있어. 펀치 세니? 아니 약해. 대포시 말랐어. 근데 이럴 경우에는 오빠가 펀치가 약해도 말이야. 내 동생 당신이 정말 감정 있는 것도 아닌데 끝났으면서 왜 들쑤적거리냐 라고 딱 맞아. 똑같이 얘기했어. 그랬어? 왜냐면 내가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너무 나를 불쌍했어. 그 내용을 엄마 아빠는 모르고 오빠는 알아. 그래서 끝났다는 것도 알고 다시 전화와서 내가 또 힘들어했다는 것도 알아. 그랬을 때 오빠가 했던 말. 그 사실은 어쩌고 저쩌고 막 똑같이 얘기했어. 마음하고.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지금 뭐 감정이 있거나 자기가 계속 연애를 다시 후회하고 있어 가고 싶어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오빠가 덩치가 작고 주먹이 약해도 뿡짝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집안에서 화병으로도 못 써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애 데리고 네가 지금 재떨이를 쓰고 거기다가 침까지 뱉겠다는 얘기냐라고 째려볼 때 꼼짝 못해요. 계속 너한테 연락하고 그러면 뭐 네가 장난감이니? 그리고 너도 너 자신을 좀 소중히 여긴다면 네 인생이 중요하다라면 이제는 좀 2달 지나고 이런저런 거 다 봤으면 하지마. 그 사람 전화 받고 그러는 건 너 자신을 네가 모욕하는 거야 이제. 마음 아픈 거 아는데 붙잡아주는 사람이 일단 없는 게 주변에다 말을 못해.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병신소리 들을 거 아니니까. 너 두 번째야 그 표현 쓰지 마. 바보야 너가 너한테 정말 손해나는 일이야 하지 마.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것도 있고 그렇게 잘할 때 알아봤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착한 척 하는 거겠지만 그 사람 욕하는 게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정말 이렇게 따끔하게 하는 거랑 아는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랑 틀리니까 주변에 말을 못 하는 거야. 누구한테도 힘들지도 못 내고. 그리고 이제 억만분의 1의 가능성으로 그 사람하고 너하고 나중에 잘 된다고 치자. 그러면 그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이딴 식으로 옆길을 탔을 때 너도 성질이 있고 자존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무작정 관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겠어. 알았지? 알았어.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한번 노력하면. 알았어. 그리고 고스트 스테이션 게시판에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 그 연락 안 하고 있다라는 확인 남겨놔. 식구들끼리 감시에 들어가야겠어. 이건 안 돼. 그건 그래. 주위에 패 끼치지 마, 좀.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존심 가져. 이럴 순 없어, 이런 경우.
알았어. 아, 누군지 알면 내가 그냥, 갑자기 내가 열이 확 받친다. 야, 방송 끝났다. 빨리 각자 TV 자자. 응. 안녕. 안녕. 뭐 이렇게 전화 상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승질이 딱 받으면서 이 방송에서 폭력 추방이니 무슨 뭐 폭력이 뭐 어쩌고 뭐 이러고 얘기했던 저의 입장이 오늘 한순간에 이 도루묵이 되는 편히 주무세요.